요즘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웃어넘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치매가 아닐까 조용히 불안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문턱에 오르기 전까지 가장 오래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시작인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결과는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괜히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차이를 아주 쉽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웃 김씨도 자꾸 깜빡깜빡하더니 어느 날 치매 진단을 받았대요. 나도 요즘 그러는데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닐까요? 이 불안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과 존엄성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모든 기억 저하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차이를 모른 채 방치할 때 생깁니다. 제가 만나 뵀던 한 70대 초반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예전에는 동네에서 약속 시간 한 번 어긴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속 날짜를 헷갈리기 시작했고 가스불을 끄는 것도 몇 번씩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많이 탓하셨습니다. 내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 그래서 더 메모를 붙이고 일부러 기억하려고 애를 쓰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불안해지고 실수는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매일 가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깜빡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기억을 꺼내는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치 서랍 안에 물건은 있는데 바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생각하거나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떠오르죠. 반면 치매는 그 서랍 자체가 점점 비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기억이 아예 저장되지 않거나 저장된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본인이 잊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건망증은 대부분 일상 기능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점점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를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도로이고 신경신호는 자동차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로가 조금씩 낡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차가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 못하고 잠깐 정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망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도로가 낡는 정도를 넘어 아예 길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는 노화뿐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 염증, 호르몬 변화, 그리고 오랜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세포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억 저장과 회상이 동시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연구에서 치매 위험을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일상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뇌를 쓰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뇌 사용은 억지로 퍼즐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말로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조금씩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활동은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길이 많아질수록 한 길이 막혀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운동에 가깝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합니다. 주 35회, 한 번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지방과 혈관 상태에 민감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 위주의 식사는 뇌혈관을 서서히 좁게 만듭니다. 반대로 생선, 채소, 견과류처럼 자연에 가까운 음식은 뇌를 오래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면 이 청소 시간이 줄어들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뇌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 걷기, 하루 한 번 전화 통화,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 떠올리기. 몇 달 후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기억력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탓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